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K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6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시고 나면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4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깔려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작업 환경이 많이 다른데요. 일단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한 선택이 있어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추천해 드리고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하세요. 시험장에서 패널들의 위치가 흐트러졌을 수도 있으니까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 혹은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해서 작업창의 위치들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 누르면 펼쳐졌다, 닫혀졌다는 거 보이시죠? 펼쳐놓고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프로퍼티 속성 창은 닫아놓도록 할게요. 문제지가 있어서 자리가 좀 좁은 관계로 프로퍼티 창은 닫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도구들 모두 다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바 보일 거고 오른쪽에는 패널들이 펼쳐져 있는 거 환경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쭉쭉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문제를 푸는 동안에 몇 가지 활용할 것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너럴 보시게 되면 툴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도구를 선택할 적에 얘는 누굽니다, 얘는 누굽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들을 팁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쇼 루티 툴팁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십시오. 설명을 글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띄워주는 것들은 좀 번잡스러우니까 툴팁을 글자로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출력 형태에 보시게 되면 눈금자에 보이는 이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글꼴이나 선의 두께 값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이니까 걔네들도 확인을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가이드란을 뽑아서 작업할 때에 그 가이드란의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를 들어서 옮길 적에 여기가 센터예요, 여기가 모퉁입니다, 끝자락입니다 라고 포인트를 보여주는 걸 스마트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 보여주는 건 좋은데 오브젝트를 들어 옮길 때에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는 건 귀찮으니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기를 권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색깔, 밝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눈이 많이 부시다면 어두운 테마로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트 해지 탭은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창을 여러 개 띄울 게 아니라면 V체크가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의 번호 1번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 100에 80짜리죠. 폭을 100이라고요. 하이트 8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모드가 CMYK인지 300ppi인지 확인하시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에다가 개체를 배치할지를 보시려면 눈금자가 보이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쇼 룰러라고 눈금자를 꺼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색상들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필요한 색상들을 따로 모아놓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을 보시게 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이 보입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색상만 따로 모아놓도록 할게요. New Color Group이라고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까진 줄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OK 하시게 되면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색깔을 더하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New 스와치 보입니다. CMYK 값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M80에 Y는 100입니다. 라고 OK 하시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색상 값에 대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지시가 되어 있는 것들 그라데이션으로 꼭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 패널 누르시게 되면 색깔 값을 이라고 선택하셔서 색상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CMYK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색상을 추가하셨다면 이 아이를 그대로 끌어서 그라디언트가 있는 동네 근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습니다. 혹시라도 색깔이라든지 패턴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옵션 3줄이 누르셔서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친구들 배경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배치할게요. 눈금자에서 이렇게 선을 당기시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대략 15. 눈금자에서 다시 한번 쭉 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와요. 85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 대략 이 위치에다 맞춰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럼 뒤쪽에 조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하셔서 조개를 그리기 위한 원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만 선택을 하시고요. 핸들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따로 그 둥글기도 조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이 친구에 대해서 바깥쪽에 조금 짙은 색깔 보입니다. 스케일이 좀 커야 되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얼마만큼 클 건지 정하실 수 있을 텐데요. 프리뷰를 보시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프리뷰로 깜빡깜빡 봐주세요. 기존에 있던 거 없어지면 섭섭하니까 카피 색상을 넣어 주시고요. 순서가 맨 뒤로 갔으면 좋겠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 정도일까요? 조금 더 키울까요? 양쪽을 살짝 크게 할게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조절해서 크기를 작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살짝 돌릴 거고요. 크기는 살짝 줄일 겁니다. 비율 깨지지 않게 하려면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살짝 기울여 줄 거고요. 크기는 또 쉬프트 눌러가면서 줄여주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살짝 기울여줘요. 순서를 앞으로 왼쪽을 잘 만들었으니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시면 되겠죠. 리플렉트 도구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 거고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킬 건지 중심점이 여기입니다 라고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이쯤에다 놓을 거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콕 찍은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고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기존에 있던 아이 사라지지 않게 카피. 아래쪽에 조그만 아이가 더 있었군요. 펜툴 이용하셔서 잎사귀도 만들도록 하죠. 클릭해서 시작점은 여기,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끝나는 점은 여기. 더 이상 그릴 일이 없죠. 컨트롤 눌러서 빈 공간 콕 찍으면 그만 그리겠다. 다만 이 친구는 안쪽에 색깔 채우는 건 없어야 되겠죠?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너는 채우는 게 없어요. 선만 있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그 선에 대해서 색깔 지정된 거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잎사귀에 대해서 끝자락이 뾰족뾰족해야 되니까 셀렉션 툴 선택하셔서 이 동그라미는 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앵커 포인트 툴 있어요. 꼬집꼬집 클릭해주면 뾰족뾰족해집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이 친구들도 역시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알트 중심은 이쯤입니다. 라고 지나가는 위치를 알트 클릭 복사해서 마무리. 점들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는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타입 툴 눌러서 글씨를 쓰겠다라고 위치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추셔야 되겠죠? 타임 뉴 로만, 볼드에 19, 14 크기가 서로 다른 건 따로따로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배경으로 써먹을 아이들을 제작 끝났으니 모두 다 잠궈 놓도록 하죠. 움직일 일이 없죠. 오브젝트를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락이라고 잠가주는 기능이 있어요. 선택한 거 셀렉션이라고 하게 되면 몽땅 잠겼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해마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한 마리 잘 만들어서 이 친구는 뒤집어주면 되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중간 부분은 이어주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이쯤에서 시작한다 라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위치 수정 가능합니다. 합체를 시켜주도록 할까요? 패스파인더를 불러내도록 할게요. 윈도우 메뉴 가시게 되면 패스파인더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합쳐주세요 라고 유나이트 합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클릭 드래그 해가면서 쭉쭉쭉 그려주세요. 일단 대강 그려주시고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모양만 대충 꼬부탕거리게 그려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 수정.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시게 되면 뾰족한 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만드실 수 있어요. 클릭해서 직선 부분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부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수정.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교하게 그리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이렇게 뒤쪽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대강 클릭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순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맨 뒤로 갈 거다, 맨 앞으로 갈 거다가 아니면 한 단계 앞으로, 한 단계 뒤로 가는 거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일일이 펜툴로 여기 그려주기 힘든 배 부분은 칼질해서 나누도록 할까요? 지우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쌍둥쌍둥 지나가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조각조각이 난 부분들은 하나씩 선택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 직선으로 곡선 바로 그리기 힘드시면 대충의 윤곽을 따주시고요.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뾰족한 부분들 살짝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화 시켜주세요. 이 정도 느끼면 되겠죠? 순서를 컨트롤 누르고 뒤로 가세요 라고 순서를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지느러미는 또 그릴 필요 없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한 마리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는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 정확한 방향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반사시켜 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에 있는 리플렉트 이용하시면 제자리에서 바로 거울처럼 반사가 돼요. 보이시죠? 오케이. 쉬프트 눌러가면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색상 바꿔주도록 할게요. 제작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뽑았던 건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주시게 되면 오브젝트들만 남게 될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시면 될 텐데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처음 주고 들어온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160에 120짜리로 준비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 폭을 160, 높이를 120으로 맞춰주세요.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켜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오브젝트가 좀 많으니까 색상을 모두 다 뽑아 놓는 건 효율적이지 않죠. 필요한 색상은 오브젝트 그때그때마다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룹으로 관리를 해볼까요? New 컬러 그룹. 이름까지는 안 줄게요. 색상 추가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 흰색은 이미 들어있으니까 C 10에 M 10에 Y 90 반복하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좀 정리를 해둘까요? 왼쪽에 있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죠. 40 넘어가지 않게 왼쪽도 120 넘어가지 않게 요 안에다가 그리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요 친구를 빙글 돌려주시면 되겠죠? 일립스 이용해서 길다랗게 하나 만들 거고요. 선은 없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중간에 있는 요 점들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렇게 모양 정리가 되겠죠.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선을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 기본 색깔 하면 이렇게 선이 잘 보일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잡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시게 되면 디바이드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되는 거 보이시죠? 그 중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요 왼쪽에 있는 아이만 색깔이 좀 밝아요 라고 중간에 지나가는 동그라미들 그려서 얹어줄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 넣어주시고요. 두 개 다시 복사하시면 되겠죠? 하나의 다리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는 빙그르르 돌려주시면 됩니다. 회전 도구 로테이트 툴 이용하셔서 여기 끝점을 Alt 클릭하시게 되면 각도 5개니까 72도인데요. 개수가 애매할 때는 360도를 나누기 몇 개로 나눠주세요 라고 직접 식을 쓰셔도 돼요. 프리뷰 보시고 기존에 있던 거 없어지지 않게 카피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방금 작업했던 거 얘가 기억하고 그대로 작업을 해줍니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아이들이 갈라져 있으니까요. 선을 끝자락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선으로 하나 그려줄게요. 얘도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Alt 클릭 반복할 거예요. 컨트롤 D 모든 아이들을 다 이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잡으셔서 디바이드라고 나눠주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조각조각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색깔끼리 합쳐지길 원한다 라고 쉐입 빌더 이용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그 색깔을 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선택 얘네들입니다 라고 해서 쉐입 빌더 이용하시면 이렇게 아이들 면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요만큼은 하나의 면이에요 라고 색깔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색깔로 면이 합쳐지는 거 보이시죠? 산호초를 그리기 위한 가이드라인 새로 뽑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필요한 색상을 뽑도록 할까요? 산호초에 대한 색상 뉴스와치에서 넣어주세요.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가셔서 색상 값은 이라고 선택하시고 색깔 값을 맞춰주세요. 색상 값들이 바로 스와치에 안 들어가니까 그라디언트 있는 곳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장착이 될 거예요. 산호초의 경우에는 뿔처럼 자유롭게 생겼네요. 펜툴로 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브러쉬 중에서도 물방울 브러쉬, 블럭 브러쉬 이용해서 자유롭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 크기 조절 가능하죠. 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합쳐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요 친구를 한꺼번에 다 그리려고 애쓰지는 마시고요. 끊어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모자란 부분들은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들은 대강 메꿔 주십시오. 이 정도로 갈까요? 아래쪽에 산호초의 몸통 부분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갈까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버전이 좀 낮은 경우에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제작을 하는 동안에 위로 가라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둥그러지고요.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가늘어지니까 이 친구는 보시면서 조절하세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점들의 위치 수정. 산호초에 뾰족뾰족한 친구들은 펜틀로 일일이 그려주셔도 되는데 가느다랗게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셀렉션 너는 이라고 선택해서 스트로크 패널에 보시게 되면 쇼 옵션이라고 펼쳐 놓을 수 있을 거고요. 프로파일 보시게 되면 유니폼이라고 해서 시작과 끝이 같은 두께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두껍게 뾰족하게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께값을 줬을 때 시작과 끝이 반대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뒤집어 주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시작과 끝을 뾰족한 부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려준 선들을 싹 다 잡으셔서 프로파일을 뾰족이, 몽또기 선택하시고 두께값 적당히 주시고요. 두께값을 반대로 주겠다라고 플립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실제로는 가느다란 요 선밖에 없는 건데 두껍게 보이고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를 확장시켜 주세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그러면 이렇게 아웃라인이 보이시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채워주는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뽑아놨던 그라디언트 색상 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 방향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수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선택하셔서 그라디언트 도구 들으시면 직접 방향을 지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복사해서 얹어 줄 거고요. 그라디언트 적용할 거고요. 요 정도 느낌이죠. 완전히 똑같이 하려고 애쓰진 마세요. 분위기만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티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죠. 요 안에다가 티슈 꽉 그리고 티슈 뽑아진 모양 배치하면 되겠네요. 색상을 뽑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티슈의 케이스를 만들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사각형을 만들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만 이렇게 쭉 당기시면 복사하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점들만 라인을 이 끝에서 요 끝에까지라고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디바이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얘만 색깔 밝은 색으로 바꿔줄게요. 사각형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으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패턴으로 채울 개체들 한 번 더 복사하도록 할게요. 얘하고 두 개만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F 눌러주시게 되면 같은 위치에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복사가 돼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패턴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불가사리를 패턴으로 만들도록 할까요? 얘네들을 1하고 몽땅 선택을 했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 있어요. 메이크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주는 게 좋겠죠. 스타피쉬.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일 타입이 그리드로 되어 있는데요. 살짝 어긋나게 보이고 있죠. 살짝 어긋나게 보이는 건 브릭. 벽돌처럼 어긋나게 표현을 해줬는데 얘네들이 딱 달라붙어 있지는 않군요. 그러면 윗스와 하이트, 폭과 높이를 지금에 있는 값보다 조금 더 크게 넣어주시면 살짝 떨어질 거예요. 결과물을 미리 보기에서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눌러주시게 되면 패턴 정의가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와치에 패턴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저희가 복사해놨던 오브젝트 이 친구와 저 친구 쉬프트 눌러서 두 개 선택한 상태에서 스타피쉬라고 하는 패턴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너무 크게 들어가는군요. 스케일을 조절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는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옵션을 확인해 주세요. 오브젝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패턴이 줄어드는 겁니다. 라고 V체크 정확하게 하시고 프리뷰로 봐주시면 되겠죠. 산호초에 대해서는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요 위에다가 얹어줄 건데 순서를 맨 앞으로 빼야 되겠죠. Bring to front, 크기를 적당히 줄이시고요. 스케일 툴을 꾹 누르시면 쉬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요 친구에 대해서 쉬어 툴 이용해서 어느 각도로 조절할 건지 각도를 살짝 조절. 호리젠탈 가로로 조절할 건지 버티컬 세로로 조절할 건지 정하시면 되겠죠. 느낌은 세로로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에서 색깔이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양쪽 끝단이 깜깜하니까요. 색깔을 이렇게 옮겨줄게요. 끝자락에다가 같은 색깔
알트 드래그해서 놓으시게 되면 양쪽 끝단이 어두운 색깔, 가운데가 밝은 색깔로 조절이 되는군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요 주름 부분을 표현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브러쉬 도구를 들게요. 페인트 브러쉬 선택하셔서 이만큼이라고 브러쉬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브러쉬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차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가시고요. 차콜 패더네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셔야 되겠군요.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창을 하나 띄우시고요. 모양을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네요. 3줄이 눌러서 썸네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면서 보시면 이렇게 거칠으르한 차콜 부분이 나올 거예요. 모양만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면 다시 리스트 뷰로 보시면 이름이 보일 거예요. 차콜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브러쉬 선택하셔서 티슈의 옆면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 작업이 끝난 아이들은 잠궈 놓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이름 태그 붙이기 위해서 오브젝트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락을 걸 수 있어요. 셀렉션. 옆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친구는 사각형 이용해서 일단 옆면을 만들어 줄 거고요. 육각형 모양도 얹어져 있네요. 폴리건 툴 이용해서 육각형을 만들 거고요. 안쪽에 동글동글하게 살짝 구부려 줄게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동그리 구슬이 없는 관계로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라운드 코너라고 하는 메뉴 있으니까요. 그걸로 모서리를 둥글게 조절을 해주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안쪽에 이름 부분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죠. 선의 색깔 적용을 할 거고요. 점선이니까 스트로크에서 대시드라고 하는 점선 체크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 떨어뜨릴 건지 값은 결과물을 보시면서 유추하시면 되겠죠. 선을 긋는 부분이 대쉬, 쉬는 부분을 갭이라고 해요. 모든 아이들이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으니까 얘네들은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하죠. 만들어진 옆면에 대해서는 슈어 툴 이용하셔서 가로로, 세로로 휘어지는 걸 정하시고요. 각도도 방향을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글씨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향수병에 대해서도 색감 뽑도록 하죠. 향수병에 대해서는 동글동글하게 그라디언트가 퍼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타입을 레디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색상을 반대로 뒤집어 주겠다라고 리버스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합쳐져야 될 친구들은 따로 몽땅 선택을 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를 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그라데이션이 될 거예요. 향수병 안쪽에 이렇게 굵기가 약간씩 양쪽 끝단만 뾰족한 선들은 펜툴 이용해서 혹은 직선 이용해서 선을 그려 주시고요. 그 선에 대해서 스트로크 패널 가시게 되면 프로파일에서 양쪽 끝단이 뾰족한 친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선의 굵기를 살짝 조절하시면 더 눈에 띄겠죠.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하나 잘 만들어서 리플렉트 반사시키도록 할게요. 산호초를 그 위에 얹어서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하세요 라고 했네요. 오브젝트 잠갔던 거 풀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순서는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향수병의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들은 잘라주기 위해서 복사를 하나 더 하도록 하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F라고 하면 바로 앞에 하나가 생긴 건데요.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서 없애려면 그 아이가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에서 맨 앞에 이렇게 가려진 걸 확인해 주세요. 향수병과 쉬프트 삐져나간 산호초들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이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라벨지 동그라미 그려서 마무리할게요. 투명도에 대해서 불투명도를 50%, 작업이 다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할 텐데요. 이 전체 향수병에 대해서 그림자 줄 거니까 몽땅 다 선택하셔서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라고 하는 메뉴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농도라든지 거리값을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니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산만하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클리어, 가이드.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세 번째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가 서로 다르죠. 210에 297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윕스 210에 하이트 297이에요. 그레이트.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해서 여기저기 흩뿌려 주셔야 되는군요. 심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색상 필요한 거 먼저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따로 만들죠. 뉴 컬러 그룹. 새로운 아이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색상을 넣어주세요. 필요한 색상들은 다 넣었고요. 일단 파이어웍이라고 해서 불꽃놀이 하는 친구 불꽃은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선을 하나 클릭해서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진 아이. 더 이상 그리지 않겠다. ESC 누르거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 콕 찍어주면 그만 그리겠다라는 뜻이죠. 채워주는 색깔은 없고 선의 색깔만 있다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선에 대한 색깔 지정된 대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가느다랗게 앞뒤가 이렇게 다르군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프로파일에서 뾰족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끝자락을 더 뾰족하게 둥글게 해주고 싶다면 선을 두께값 주는 윕스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보시면 요 끝자락을 더 두껍게 하고 싶다.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두께값을 더 넓게 주실 수 있어요. 보시면서 원하는 만큼 두께값을 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하셔서 모양을 대강 클릭해서 쭉 당겨 선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만할란다 ESC 프로파일에서 뾰족이 다만 그 아이 방향이 반대군요. 요거에 대해서 윕스 툴 이용하시게 되면 두께값을 조절하실 수 있다고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이 좀 많이 가네요. 이 정도로 갈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를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이 친구는 하나 더 복사를 할 거고요. 방향을 반대로 트랜스폼해서 리플렉트 뒤집어 줄게요. 흩어지지 않게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룹, 이 친구들도 흩어지지 않게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아이는 상관하지 않고 이 안에서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같은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할게요. 매직 원드 이용해서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그 아이들을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시 ESC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다시 뚜렷해진 거 보입니다.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는 심볼로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심볼 패널에 가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든 요 파이어웍을 그대로 심볼 패널에다 끌어다 놓으시게 되면 이름을 뭐로 줄 건지를 물어봅니다. 이름은 파이어웍이라고 제시된 대로 줄 거고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제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은 얘가 필요가 없죠. 얘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배경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도구 이용해서 배경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크기를 지정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210에 297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죠. C30, M80, Y20 전체의 색깔은 이렇게 보랏빛을 띠지만 중간중간에 주황 색깔로 색이 번져 보이는 부분 여기를 메쉬 도구 이용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메쉬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쯤에 주황색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클릭하시고요. 색상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값이 M40에 Y6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쪽도라고 해서 아래쪽에도 콩 찍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거고요. 사이에 끊긴 부분 보이시죠? 끊어주는 부분, 요쯤은 끊어줄 테다라고 클릭하셔서 다시 보라색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사이가 끊긴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끊어지는 부분들은 그 색상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름들을 얹어서 배경을 깔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배경은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락을 걸 거고요. 구름들을 알트 드래그해서 깔아줄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펜툴로 대강 채워주시면 되겠죠. 다 만들어진 친구들은 그때그때 오브젝트 락을 걸어서 정리를 좀 해두세요.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나뭇잎과 파도 모양의 브러쉬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브러쉬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이용하셔서 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 선에 대해서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에는 바로 보이지 않네요. 라이브러리 가셔서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나하나 찾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화살표 눌러가면서 파도 모양을 찾아주세요. 웨이브 패턴이라고 하는 친구 요 모양인 것 같죠? 클릭하시면 바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색깔 값까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곡선이니까 곡선으로 그릴 거 그랬군요. 브러쉬 이용하셔서 쓱 그려줄게요. 나뭇도 펜툴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하나만 잘 그려서 계속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배경이 될 만한 친구들은 오브젝트를 잠가주는 게 좋겠네요. 배경이 될 만한 친구들은 그때그때 잠궈주세요. 그 위에다가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선들을 블렌딩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선의 두께값도 반영을 해주세요. 이렇게 노란색의 꼬불통한 선, 그리고 하얀색의 꼬불통한 선 그려주도록 하죠.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옆에 있는 커버처 툴 이용하셔도 돼요. 클릭할 때마다 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클릭, 클릭, 클릭. 펜으로 그린 선의 두께값이 스트로크 3이라고 했으니까 두께값을 맞춰주시고요.
블렌드 툴 이용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에서 네모로 변신되는 친구, 시작하는 건 요거고요. 끝나는 건 저겁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블렌딩 확인을 하시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색깔로 블렌딩 하는 게 아니라 단계로 하는 거니까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옵션을 스텝으로 바꿔주세요. 15단계입니다. 라고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선이 15가닥으로 조절되는 거 확인되시죠? 만들어진 선은 나중에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이 가능해요. 위치나 곡선,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클릭하셔서 그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어웍 심볼로 만들어 놨던 아이들 뿌려주도록 할 텐데요. 몇 개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흐릿하게 저 뒤쪽에도 있고 뚜렷하게 이 앞쪽에도 있고 5개가 있네요. 심볼은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심볼 스프레이 이용하셔서 콕콕 찍어 주시게 되면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개수가 딱 맞게 들어왔다면 다행인데 여러 번 눌러서 여러 개가 들어왔다면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콕콕 찍어주시면 개수가 줄어들 거예요. 쉬프터 이용하셔서 위치도 원하는 위치와 틀어졌다면 옮겨주실 수 있고요. 크기가 좀 달라 보이죠? 사이저 이용하셔서 콕콕 찍으시면 크기가 커집니다. 너무 많이 커졌다 싶으시면 역시 Alt 누른 상태에서 콕콕 찍어주시면 다시 작아질 거예요.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피너 이용하셔서 원하는 방향 화살표 생기는 거 보이시죠? 화살표를 보시면서 조절. 보안이 색상이 파랗게 들어갔군요. 스테이너 이용하셔서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죠. 채워지는 색깔이 라고 해서 스와치에서 푸른 계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물감을 풀어주시고 콕콕 찍어주시면 그 색깔 반영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Alt 클릭하시게 되면 반대로 색깔이 빠집니다. 흐릿하게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리너 이용하셔서 콕콕 찍으시게 되면 흐릿해지는 거 보이시죠? 배경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요트를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을 컨트롤 A 오브젝트 잠가 놓도록 할게요. 요트를 그리기 위한 색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요트가 완성이 되면 모든 친구들을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그래야 들고 다니기가 편하겠죠? 요트에 대해서는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요 개체들 따로따로 그림자 지는 게 아니라 전체에 한꺼번에 그림자가 질 겁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이펙트에 가셔서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미리 보기를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요트 크루즈에 대한 글자는 엔블롭 디스토트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글자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꾸겨주세요 라고 하는 엔블롭 디스토트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모양을 비슷한 아이로 찾아주세요.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이 볼록한 친구가 두 가지가 있죠. 아크 로워라고 하는 친구와 또 하나는 쉘 로워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결과물 보시고 느낌은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은 아니죠. 아크 로워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밴드값 조절하셔서 어느 정도 볼록할 건지를 유추하시면 되겠고요. 삶의 여유를 배우다 라고 하는 글자도 엔빌롭 디스토트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일단 오브젝트들은 다 제작이 됐으니까요. 이제 순서들이 맞는지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락 걸었던 건 모두 풀어주시고요. 순서가 앞쪽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오련이라고 선택하셔서 순서 정리를 해주세요. 대략의 위치들이 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에 용지 사이즈만한 종이로 덮어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도록 하죠.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면 사이즈 맞춰서 제작을 하실 수 있죠. 210에 297이라고 용지에 맞게 덮어주시고요.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브젝트를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라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거 확인되시죠?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6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브러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일일이 그리기 어려울 때의 옵션들 잘 활용하셔서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